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를 만큼 오른 건지, 쉬었다가 재반등을 할 건지, 쉬는 기간이 길어질까요? 계단식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대응책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위원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력을 강하게 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는 여전히 의문 없이 고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강했던 쪽, 특히 오후 돼서 너도 나도 정말 불을 뿜는 흐름이 여러 종목에서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이 가장 헷갈리거든요. 그 부분의 의미는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풀이 부탁드릴게요. 둘 다 의미를 분할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 체력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증시가 강하냐? 약하냐 아니면 조금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2020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보면 저는 20대 청년에 비유하고 싶어요. 정말 지치지 않고 막 뛸 수 있고 잠깐 쉬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회복되고 이런 거죠. 자, 지금 증시 체력은 어떠냐라고 본다라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로에 서 있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보는 것도 그러니까 맞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젊으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을 생각한다면 20대 때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한숨 자고 나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50대는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일단 큰 일을 하면 한 2, 3년은 쉬어줘야 이게 체력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 비율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체력이 아니라 쉬엄쉬엄 가줘야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멈추지는 않잖아요. 느릿느릿하지만 갈 길을 간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이제 고가를 뚫은 다음에 쭉쭉쭉 뻗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20대 체력은 아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딱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배가 돌 수 있다. 순환배가 돌고 있다라는 건 그 섹터가 강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약한 섹터를 보게 된다면 2차 전지는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배가 못 돌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약하다라는 거고,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지만 그 안에서 확실히 돌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힘이 강하다. 하지만 50대의 힘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저는 여전히 저점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 오케이 사인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부장님의 시각에서는 어제 소부장단 기준으로는 고점을 과하게 돌파한 종목이 많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아직도라고 보실까요? 많죠. 많고 아직도라는 표현이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3분기에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 부작용이 점점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2차 전지는 올라가지 못했고, 그럼 또 2차 전지가 올라가지 못한 대신에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 IT 쪽으로 수급이 지금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좀 많이 하려는 주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으니 개별 종목군들의 선물 매매를 통해서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좀 챙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끌어주지 못한 가운데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지금 극심하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대체적으로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가는 쪽이 더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시청자분들이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빠지고 또 먼저 그러니까 매도를 해버리면 막 확 올라가 버리는 변동폭이 워낙 커서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한 타이밍 타점을 맞추는 데 좀 집중을 하시기보단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 날 때
챙기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세가 난 쪽은 챙기고 조정 시의 매수도 뭐 2차 전지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2차 전지의 조정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조정을 이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직까지는 반도체 안에서의 조정을 이용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기판 쪽이라든가 목간 장비주가 워낙 강한 쪽이 많았는데 어제 만약에 그 수익을 확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 템포 기다리셔도 되는지 아니면 오늘 조금 낮아진 수익률에 만족하면서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을 추천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시라고 했을 때는 어떤 키워드를 가진 종목, 어떤 종목 기준으로 그 타이밍을 잡아보는 전략을 추천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PCB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지금 모두의 시선은 샘 알트만이 언제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며 어떤 기업과 어떤 분야가 주목이 될 것이냐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는 대체적으로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일부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이 온디바이스 AI 쪽을 한번 보신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사실 반도체 쪽보다는 시세가 나서 만약 수익을 챙겼다면 저라면 OLED 쪽을 저는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반도체만 쏠렸던 시선이 저희가 일부 IT 부품도 살짝 갔다 왔고 여기에 네. 대한 관심도 높고 말씀해 주셨던 OLED도 키워드가 부각되는 네. 구간이거든요. 이게 갤럭시 신제품 발표 이후에 달라진 수급 현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갤럭시와 비전 프로 모두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사실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관심을 크게 안 가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4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갤럭시 S24 세 가지의 모델에 다 OLED가 지금 탑재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언제나 기술의 혁신은 애플이 먼저 성공을 했고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먼저 기술에 대한 혁신을 좀 보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 다음 아이폰 모델이 이 온디바이스 AI가 장착되지 않은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다음 모델에 아마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 또 OLED 패널도 그렇게 되면 장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당연히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OLED가 적용 모델이 확대뿐 아니라 기존의 모델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초기 단계라서 저는 지금 OLED 관련주들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지금 보시는 포인트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우선시해서 봐야 되는 시점. 왜냐하면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오른쪽이 많아서. 그리고 그쵸. 길게 보려면은 OLED라고 정리를 제가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칩이 어디에 많이 들어갈 거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군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떠오르는 제품은 지금 모바일이 가장 지금 유력하고, 그럼 모바일 부품주의 하나인 OLED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회복도 저는 체크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의 모멘텀은 우리가 OLED 하면 작년에는 딱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적용 모델 많아진다. 두 번째, 전장 쪽의 매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모바일 쪽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큰 트리거를 만나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이쪽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길게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전체 매출에 지금 이 전장용 매출 비중이 벌써 10%를 넘겼다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쪽에서도 긴 관점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봐도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오래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오래 그래서 힘들었어요. 힘든 만큼 우리에게 조금은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실적 나오고 어느 정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강한 시세까지 체크는 되고 있네요. 좀 넓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의료 AI에 대한 키워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더 넓게 바이오 오늘 관련해서 HLB 오늘 들뜨는 모습이 오후장에 나와서 이 부분도 살짝 코멘트 같이 얻어볼까 합니다. 일단 의료 AI 큰 틀에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에 반응할지 순환매 우리 차례인가 이 관점일 것 같아요. 먼저 위원님, 룬이 또 변동성이 큽니다. 뉴스는 뭐 굵직하게 있습니다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변동성이 크다라는 시점을 짧게만 봐야 될지 아니면 순환매의 연속성을 기대를 해도 되는 자리가 AI에게 온 걸까요? 저는 AI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돈이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에서 본다면 저는 의료용 AI가 가장 선두주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오해와 팩트를 좀 구분해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창조하고 창의하고 무엇을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료용 AI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다시피 제가 이제 기침을 하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기침을 하니까 무슨 병일까요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판단 못해요. 그 대신 제가 이제 만약에 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폐 사진이 폐암이냐 아니면 단순 감기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 판독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룬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물을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누적된 데이터들이 사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자율주행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초기만 하더라도 센서를 통해서 앞에 물체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 센서 대신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카메라가 들어가서 저게 사람인지 고양인지 나무인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다. 자, 정리하자면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하드웨어는 상수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그동안 이제 말씀을 1월부터 드려왔는데 그 중에서 현재 지금 인공지능 루닛이라든지 이런 의료용 AI 기업들이 퍼포먼스 대비해서 수익은 아직은 못 따라왔어요. 하지만 올해 내년까지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의료용 AI 관련주들에 대한 것들은 놓치셔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사진 판독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희한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농기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타 있고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잖아요. 네. 비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쫙 그 농사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데 쫙 가면서 이게 새싹과 잡초를 구분해가지고 사진 판독하는 거예요. 잡초에다가 레이저를 쏴요. 그러면서 이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된다라면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이제 도입할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료용 AI 여전히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플러스 요소일지 그리고 실적 시즌 그냥 끌고 가도 된다로 정리할지만 살짝 알려주세요. 일단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 이것에 대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실적을 끌어당길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메리트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메리트를 보자라는 추가적인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어떻게 쓰이는지 그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받아봤습니다. 저희 의료 AI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본부장님 저희 오늘 이 종목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HLB 그룹주 한번 봐주세요. 저도 오프닝에서 급등주로 HLB 중심으로의 흐름을 잡아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정말 이 사실상 허가에 반응을 한 걸까요? 만약에 저게 사실상 허가에 반응을 한 거라면 허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금은 봐야 되는 건지 이후에도 이미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지 지금 판단 그리고 따라잡아도 되는 건지도 살짝 여쭤볼게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없다.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혜롭게 대응을 좀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참 이 단독 뉴스라는 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네. 헤드라인으로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예를 들면 최근에 VT라고 하는 기업도 단독 뉴스 보도 하나 때문에 뭐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장 마감 때 보니까 다 말아 올리는. 근데 회복이 다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한 번에는 회복은 안 됐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회복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 근데 만약 이게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날 때 저는 좀 챙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여기를 더 보지는 말자, 나왔을 때 챙기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위원님의 조언도 덧붙여 볼까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간암 치료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더해지는 거지. 제로에서 하나가 들어오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지만 10가지 중에 하나를 더 얻는다고 하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위원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오늘 이 헤드라인 키워드 하나로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라는 건 제약바이오를 보는 투심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과장해서 해석하는 건 무리일까요? 뭐 굳이 과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의 팩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양대 산맥이었죠. 2차 전지와 반도체. 네. 근데 올해는 이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3파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게 2차 전지가 좀 많이 네.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대신 관심권에 있는 걸로 놓고 본다라면 주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권에 있어서 세 가지다라면 반도체 2차 전지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결합점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묶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3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묶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이슈가 많은 엔터에 대한 이야기. 컨텐츠 한다면 사실 최근에 웹툰의 움직임이 눈에 띄어서요. 함께 보려고 합니다. 웹툰 한다면 뭐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의 플러스 요소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질문 본부장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엔터 컨텐츠 묶긴 했습니다. 묶어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까요? 워낙 말랑말랑한 쪽은 같이 움직이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따로 봐야겠죠. 완전히? 네. 자, 그렇다면 엔터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먼저 볼게요. 수장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뭔가 이 대형사만 묶어서 ETF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수장들끼리 뭐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물론 주가는 크게 반응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코멘트 먼저 받아본다면요. 일단 뭐 ETF를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존 개별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호재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그들에게서 수급이 나와서 ETF로 옮겨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단 일단 엔터사들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를 좀 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게 지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YG도 YG 나름대로 또 JYP도 JYP 나름대로 신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지금 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존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림자를 좀 벗어나서 큰 흥행몰이를 하기에는 다소 조금 저는 부족하지 않나. 오히려 아티스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연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쪽이 하이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굉장히 연차수가 높은 아이돌이 많은 쪽보다도 이제 저연차가 많다라는 것은 그 중에 누가 지금 차세대 아이돌 대세가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지금 높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상대적으로 하이브의 손을 조금은 더 들어주고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이 좋고 나쁘고 기준으로 볼 때는 JYP가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섹터에서는 대장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엔터사 쪽에서는 하이브를 조금 더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YG는 가격이 낮다라는 메리트 외에는 지금 뚜렷하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엔터사 본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 쪽으로 한번 더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 자체에 대해서 모멘텀을 보는지 이거에 따라 종목 선별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컨텐츠 쪽으로 시선을 약간 이동을 해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워낙
다 작은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마성으로 이 탄성이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이슈에 따른 몰이라고 보고 여기에 뭐 실적이 좋다 이런 뉴스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추가적인 상승룸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그리고 대장주격 종목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웹툰은 하나 이제 카테고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터라고 본다라면 엔터와 게임을 나눴다가 이제 웹툰 주전을 하나의 네.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눈길을 끈 것은 아마 그 유인천 장관의 어떤 정책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정책 모멘텀보다는 웹툰 자체의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여기에 돈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웹툰이 잘 되느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잘못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웹툰을 안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만화가게 옛날에 어렸었을 때 다녔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화가게 들어가면 만화가 한 수백 종류 있죠. 맞아요. 그중에 손이 가는 게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면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책이 100권 넘게 쏟아지거든요. 신작이. 그중에서 팔리는 책은 몇 권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물론 많이 쏟아붓다 보면 뭔가 하나 얻어 걸리는 것이 더 많아질 확률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돈으로 쏟아붓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익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웹툰이 경쟁력이 없느냐라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웹툰 자체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경쟁력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웹툰은 우리가 IP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정책 모멘텀이 부과되면 이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일본에서 웹툰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의 IP를 통해서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이제 되게 된다라면 저는 웹툰 관련주들은 이거는 뭐 올해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중요한 섹터가 아닌가. 자,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 게임했는데 요즘 웹툰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어요. 네.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게임하다가 요즘 웹툰 드라마 이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게임주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인간 지표도 있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움직이는 작은 종목들을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까지 봐서 카카오나 네이버까지 시선을 줘야 되는 이슈인지도 살짝 들어본다면요. 그것도 예, 제가 한 가지 빠뜨렸던 건 거기까지 시선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플랫폼 쪽에서 돈을 버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웹툰이 수익화되기 시작한 것들이고 특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그 라인을 통해서 일본 시장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다라고 친다라면 물론 아쉽게도 둘 다 지금 주 수입원은 광고 수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파생력을 놓고 본다라면 네이버 쪽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보자. 웹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계속 이쪽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최근에 많이 저희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와서 엔터도 좀 묶어서 설명을 받아봤습니다. 2위 가도록 할게요. 오전부터 흔들림 없이 이쪽이 강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걸까요? 수급적인 포인트에 주목을 더 해도 될까요?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김대성 본부장이 금융주가 초반부터 강합니다. 뭐 사실 실적이 엄청 좋다라는 예상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유의미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금융주인데 오늘 외국인도 지주사 중심으로 기관도 지주사 중심으로 많이 삽니다. 어떤 곳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대형 수급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2월 달에 보면 뭐 많은 기업들이 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또 3, 4월 되면 결산 배당 일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매도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공매도의 사용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긴 했지만 그것들이 그대로 흘러갔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증시의 속도에 좀 발맞춰서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상황 속에 그렇다라고 하면 선택은 방어주로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융주들에게 이제 수급이 조금은 더 몰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슈가 크게 궁금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 왜 올라? 딱 거기까지만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넘어서서 투자를 하기에도 참 어려운 섹터가 저는 이제 금융주, 개인적으로일 수도 있겠지만 금융주이기도 하고, 이게 수익률 게임 자체가 참 내기가 좀 어려운 섹터다 보니까 이쪽은 그냥 수급의 방향성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저는 주도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금융주 앞서 본부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외국인이 그러면 실적 좋지 않으면 후행적으로 크게 매도할 가능성도 열어주면서 보유자분들은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일단 외국인들, 저는 김태성 본부장님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외국인들과 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면 10개를 운영하는 중에서 하나를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다시 가납치를 10개 사는 중에서 하나 사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한두 개 사는 것 중에서 과연 은행주를 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메리트는 있지 않다. 특히,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그 은행주들에 대한 과도한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언론상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적은데 이익은 더 크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면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못 갚는 것에 대한 대손 충당금 비율을 올려라라고 또 지시를 했거든요. 이건 항상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카카오뱅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불편한 시선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갈 때가 되고 차트 모양은 이뻐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라는 쪽에서 수수료를 포기하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매출, 그러니까 외형은 커지는데 내실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 가격 할인을 통해서 많이 팔았잖아요. 하지만 수익을 그만큼 못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수수료를 깎아주면 많은 예금과 대출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실속은 없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이 지금 올라가는 주가에 대해서 제가 찬물을 끼얹는 듯해서 저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냥 마냥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종목이 없으면 몰라도 금융 쪽은 셈법이 복잡하다. 이렇게 저도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정말 동일하네요. 금융주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아이디어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1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쪽 히토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광물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예정을 했던 건 아닌데 포스코 DX도 실적이 오후 넘어가는 구간에 나온 상황이라 광물하면 포스코니까 이 이야기도 살짝 담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히토리오 관련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워낙 흐름이 빠르긴 합니다만 예고됐었던 이슈에 시초가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게 사실 전자 이렇게 붙어서 IT로 묶여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좀 개별적인 시각도 필요할지 코멘트 좀 받아볼게요.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뭐 무리하게 트레이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불편하겠지만 이쪽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 그러니까 홍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했었던 쪽이 반사수혜를 받는 뭐 해운이라든지 방산, 가스 혹은 비료, 사료 테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계속해서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또 미국과 신경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시간이 질질 끌어가게 되면 또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온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또 트럼프에 대한 또 우려감도 맞아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강대 강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이제 시진핑도 이제 차후에 연임에 대한 부분까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한 발을 더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니까 자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강대 강의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트에 만약 약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페라이트 관련주 위주,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 관련하면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기존엔 대장이었는데 이것을 또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로 엮이는 뭐 삼화전자 같은 경우 조금씩 한번 담아보는. 근데 이 종목군들은 시세가 날 때 대신에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포트에 담아놓는 전략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 위원님과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혹시 포스코 DX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적이 나왔고요. 헤드라인 넘버 보면 잘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보이는 화면에서 포스코 DX 역대 최대 매출 달성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뜯어보긴 해야겠지만 이사한 이후에 열일 차갑거든요. 이걸 어떤 시선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시장에 대한 뷰를 가져야 될까요? 코멘트 부탁드려요.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증시에 있어서 가장 증시 격언을 한마디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증시 격언에 모든 것에 수급이 우선한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자, 이제 포스코 DX가 실적이 좋은데 왜 빠져? 그러면 실적이라는 거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극단에 처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포스코 DX가 실적으로 올랐을까요? 아니면 다른 수급 논리로 올랐을까요? 이전 상장에 대한 수급 논리로 올랐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수급이 이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과 주가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따로 노는데 이렇게 수급이 선반영됐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뒤늦게 봐서는 오히려 한 템포를 놓칠 수 있다라는 측면을 포스코 DX가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금 수급의 힘으로 어떻게 오른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실적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리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올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